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전국에서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한 환경단체가 전국 320여 곳을 조사해봤더니 광진구 아차산 사거리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상위 10위 가운데 9곳이 서울이었는데 신사역, 강남구청역 교차로, 길동 사거리 등 대부분 큰 도로 주변입니다. 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오늘 0시부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주민 의견 조사에서 57.9%가 찬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조 3천억 원이 지방세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서관 분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 경쟁이 뜨겁습니다. 송파는 위례신도시, 강남은 수서동, 강동은 상일동 일대를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붕괴 위험 진단을 받은 강남구의 오피스텔 건물에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 2층입니다. 부서진 기둥 사이로 철근이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곳곳에 끊어진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와 강남구 공무원, 전문가들은 유관 점검을 벌인 결과 시설물 안전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실의 입주자들은 서둘러 이전을 하거나 거처를 옮기느라 분주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쾅 하는 소리를 저희 직원분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결정하기 전까지 어쨌든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이제 옮기려면 뭐 오피스도 필요하고 뭐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관리소장님이 정해진 거 없다고만 말하니까. 지상 15층, 지하 7층의 이 오피스텔 건물은 지난 1991년 지어진 27년 된 건물로 사무실과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의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건물은 입주자들의 시설물 사용 제한과 사용 금지 같은 안전조치가 내려지는 3종 시설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자정이 기점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마감재가 다 뜯겨진 상태에서 노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층의 기둥에 대한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특히 지하 부분의 기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하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벽에 대한 안정성 것들을 빨리 시급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는 현장에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 상황. 하지만 건물주가 7, 80명에 달해 주민대표단도 구성돼 있지 않은 데다 정밀 진단을 위해선 건물 관리단이 꾸려져 보수나 보강,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진행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이 57.9%, 반대가 3%로 집계된 것. 의견 조사는 토지증 소유자 2,116명 중 1,760명이 참여해 83.2%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 중 동의가 1,225표, 반대가 64표로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단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줘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면은 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공람이나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심이 거기 심의로 가는 거예요. 마포구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재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1970년대 자력 재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최근 사전조사에서 전체 건축물 중 76.5%가 노후 건축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방분권 TF 단장인 김정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에 연결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근데 의원님 그 당시 인터뷰에서는 이 정부의 지방분권안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죠. 그런데 이번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그렇습니다. 내비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네. 제가 좀 비판적이었던 건 여러 차례 지방분권을 시도를 하면서 그 약속들이 실행 계획에 옮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 또 내용 일부도 우리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좀 거의도 있었고요. 이게 마침 지난 12월 8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 우리 지방재정분권과 관련된 지방재정분권 3법이 함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그 지방세법, 부가세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 개 법이 동시에 개정이 됐어요. 네. 지금 부가세의 11%를 지방소비세란 이름으로 지방정부로 이제 교부를 해줍니다. 예. 그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4%가 인상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환영한 거는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해 주셨던 지방분권 실행 계획에 내년 2019년부터 우리 지방세법을 4% 인상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또 국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또 지방정부에서는 큰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로 인해 갖고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합쳐서 우리 경기 침체 극복하고 우리 고용 늘리고 일자리 확충하는데 크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요약을 하면 이번에 이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조정됐습니다. 그럼 이 지방정부 재정에는 네,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지방 재정이요? 우리 내년에 우리 지방소비세가 4% 인상해서 예. 우리 전국적으로는 3조 3천억 정도 확대되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걸 서울시만 따지면은요, 서울시는 한 4,57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예. 우리 경기도가 한 2,35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날 거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방정부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만 해도 우리 출산장려금이 새로 신설되고요. 아동수당이 확충되고 해서 우리 복지 관련된 예산은 끊임없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지방소비세율이 확대됨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지방정부 재정에 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3조 3천억 원, 이 서울만 따지면 4,570억 원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목표치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대 이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6대 4인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네. 2020년까지
7대 3으로 좀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아마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지방 소비세만 따지고 보면 이제 매년 5%씩 확충을 해서 2020년까지는 21%까지 확충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4%가 인상이 됐고요. 내후년도 2020년도에 또 6%가 확충이 되면 아마 지방정부에는 한 9조 가까이 확충될 거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현재 6대 4인 비중이 아마 76대 24 그리고 우리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다른 지방세를 확충을 하고 또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2020년까지는 우리 7대 3 정도로 좀 지방 재정이 좋아질 거로 좀 믿게 됐고 또 확신도 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 분권도 중요하지만 이 지방의회 독립성 확대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회가 이 관련 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 현재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그리고 재정 분권이 지금 3대 요구인데요. 우리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은 주로 지방자치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부터 저희가 주장했던 우리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 요구를 많이 수용이 돼서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데요. 뭐 일부는 저희가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또 지방정부가 우리 지방 시민들을 대표해서 좀 개정안도 했고 요구사항도 전달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우리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예. 지방자치법이 아마 국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바람은 우리 가장 어렵다는 지방 분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재정 분권이 시작이 됐듯이 이 어려운 재정 분권을 시작을 해서 아마 문재인표 우리 자치분권 계획이 내년 2월 달에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이 자치분권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치분권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서울도서관 분관을 앞두고 많은 자치구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남권에 해당하는 송파구는 후보지인 위례문화 일부지의 학교 연계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도서관이 분관을 추진한 건 지난 5월. 2025년까지 동북과 동남, 도심권 등 서울 5개 권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각각 1개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발표하고 기자 설명회도 했고 서울시가 권역별로 짓겠다는 게 그때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모두 또 이거 자치구들이 의욕 있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문화 일부지를 신청했습니다. 송파구가 내세우는 강점은 주변 학교와의 연계성. 반경 2km 이내에 23개 학교가 밀집한 만큼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2km 반경 내에는 학교가 23개 정도 있습니다. 또 학교 학생들에게 수요층에 대해서는 체험 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을 제공해서 인근의 문정 비지밸리와 조성 예정인 송파 보안 ICT 단지 등 대규모 업무 정보 단지와의 접근성도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강조합니다. 단순 열람 기능을 넘어 인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아카데미실과 취업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특성화 도서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업 비즈니스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 구하고 저희 구도 그런 구적 목표를 일자리 사업에 맞췄기 때문에. 하지만 인근에 소규모 도서관만 있어 대규모 단위의 도서관 연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편 함께 유치 경쟁이 뛰어든 강남구는 수서동 593번지를, 강동구는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일대를 후보지로 신청했고 서초구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최종 분관 부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아파트 8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1등을 차지한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20년이 넘다 보니 노후된 보일러와 배관은 높은 관리비의 주범이었습니다. 상황 이렇자 이곳은 노후된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은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고 급수 모터와 배관도 모두 교체해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시켰습니다. 또 공용시설 센서 등을 LED 조명으로 바꿨고 전기 사용이 많은 엘리베이터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도 더해졌습니다. 200여 세대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고 입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하나바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버터 펌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를 한 전력 해상 장치가 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서 한 산업용 전기료가 약 한 66% 정도가 그 절감이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보일러와 같은 시설 교체 비용은 에스코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전문 업체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해준 뒤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매달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시설 교체비를 상환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또 사업비를 모두 갚으면 그 뒤부턴 에너지 절감 비용만큼 세대당 관리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은 없고 그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도 그 작년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그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아파트는 한 해 절정 목표량을 정해 매월 달성량을 게시하고 절정과 관련한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중랑구 중화 이동. 최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을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 이동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로부터 9개월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인데 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중화이동발전추진위원회, 일명 중발추라는 주민 모임을 조직했고 꾸준히 소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중화이동은 오랜 세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여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투자가 중단됐고 건축물 노후화 등 그동안 도시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문화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주차장 해결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림 또는 그런 색깔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중화이동 일대. 2020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송정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동구는 이달 28일까지 송정동의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송정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심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상은 송정동 내 75개 건물과 170여 개 업체로 구는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성수동 등에서 시행 중인 상생협약과 지속발전 가능구역 지정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접견실에서 강남경찰서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관소 의장과 이재훈 서장,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중장기적 안전 목표와 전략 수립,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제정된 강남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선 김광심 운영위원장과 이재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붕괴 위험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관행들. 많은 사고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